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6개월 이혼하느라 4개월이 걸려 총 10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사연을 쓰기 전에 고민도 정말 많았는데요. 어쩐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누가 그런 남자를 고르래? 너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네가 이상한 남자를 골라서 결혼해놓고 무슨 이런 사연을 보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텐데 실제로 저런 비슷한 말을 친하지 않은 회사 사람들에게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저도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저라고 이혼 결정을 단연코 쉽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니다 싶었을 때 더 가지 않고 멈춰 제 인생을 구하는 게 현명한 것이라고 믿고 이혼을 밀어붙였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와 전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부부였어요.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30이었고 남편 나이가 38이었는데 그러니 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였죠. 그리고 어찌됐든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연애를 한 거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연애를 짧게 했냐 물으신다면 글쎄요. 남편이 40이 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그 집에서 안달이 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했던 거죠. 그때는 남편과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라고 치면 2년 정도가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저랑 남편은 업무상 오래 본 사이라 체감은 2년 이상, 어느 장기 연애한 커플 못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업무상 협력 관계이자 계약 관계라 제가 회사 입사하고 얼마 후부터 알게 된 사이였는데 왜 회사 업무상 계약 관계를 보며 갑과 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갑이 남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을이었죠.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대기업에 준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남편은 연차도 직급도 연봉까지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결혼하고 물으니 세금 떼고 4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세금 떼고 26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로 큰 회사에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일을 한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사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에서 오래 있었다는 분들은 거진 다 남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첫인상은 그냥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였어요. 그냥 제가 20대다 보니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했든 노총각이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살짝 저를 챙기려고 할 때도 저는 남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작업 비슷한 걸 하려고 하면 어머? 저 아저씨가 미쳤나? 정색을 할 정도였는데 저도 나이를 먹고 남편과 여러 차례 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편견도 점점 깨졌죠. 의외로 사람이 나이스하고 일처리가 깔끔해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0이 되었을 땐 같은 30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음의 벽이 모두 무너져 저도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틈으로 호감이라는 감정이 싹 트더니 저도 남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도 많은 남자를 만난 건 아니었지만 몇 차례 기빨리는 연애를 하고 이제는 뭔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였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저는 평등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더치페이하고 니꺼 내꺼 따지는 연애가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받고 얻어먹고 싶다는 게 아니었고 저도 눈치껏 제가 할 수 있는 계산은 하는 편이라 그 부분은 각자 알아서 센스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컷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데 거기에 대고 오늘 얼마 나왔으니까 너는 얼마 입금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날의 기분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제가 바라는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남편이 보이더군요. 그때 보니 남편은 제가 딱 찾는 이상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슬쩍 먼저 우리 언제 영화나 같이 볼까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니 미진 씨 좋아하는 거요. 라고 남편이 대답하면서 저희 사이는 급물살이라도 타듯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년 연애하는 동안 매일이 행복 그 자체였는데 정말 제가 바라는 연애를 했거든요. 남편이 좋은 곳에 가서 밥을 사주면 저 역시 꽤 고급진 곳에 가서 디저트를 샀고 평소 소소한 선물을 많이 해주던 남편이라 저 역시 화장품이든 넥타이든 남자 물건이 보이면 남편 생각에 선물을 사던 저였는데 오히려 그때는 나이 많은 남자랑 연애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만나라고 조언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오지랖도 없었는데 그땐 제가 너무 행복하니 막 내 남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40이 되었고 앞서 말한 대로 남편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만나는 여자도 있다면서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남편이 매일같이 괴롭혔어요. 남편은 제 생각을 몰라 망설이는 눈치였는데 제 나이도 32이나 되었으니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프로포즈도 제가 했어요. 이렇게 초고속 이혼을 하게 될 줄도 모르고 제가 미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할 거니 이참에 내가 프로포즈를 하자 싶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이 상대가 고백해주길 또 제안해주길 바라면서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남편은 눈치만 볼 뿐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프로포즈했고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심플하게 우리 시간 더 끌지 말고 그냥 결혼할까? 라고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영화나 드라마처럼 반지와 꽃을 사와 얼른 저에게 끼워줬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많이 헐렁했지만 그때는 그런 건 상관없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죠.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정말 완벽했는데요. 남편이 이미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서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결혼인지라 저는 남들 하는 만큼 다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몸만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싫다고 했어요. 결혼이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집안의 어른들 생각은 아닐 수 있으니 저도 할 만큼은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낭비라고 자기가 쓰는 가구며 가전이 모두 최신이라 정말 필요 없다고 저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 뭘 하고 싶으면 우리 쓸 침대랑 자기 쓸 화장대 정도만 좋은 걸로 하라고 나머지는 진짜 필요 없다고 내가 자기랑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 좋은 걸로 바꿔놨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직접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확인해보니 정말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의 뜻에 따랐죠. 대신 주방용품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릇이랑 주방용품, 주방 가전만 신경 써서 백화점에서 장만해 채웠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 욕심이 있었는데 남편 집은 주방도 넓고 동선도 좋아서 결혼 이후 생활이 기대가 됐어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당신 아들이 나이도 많은데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엄청 예뻐하셨는데요. 이렇듯 제 결혼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런 천생연분을 코앞에 두고 멀리 돌아왔다는 게 아까울 정도였는데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인 만큼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요. 정말이지 누구 말처럼 결혼과 현실은 다르다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이없게도 저는 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보통 결혼을 했으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할지 부부가 상의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돈 관리는 하던 대로 각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비라고 저에게 따로 주는 돈이 없었는데 이게 참 번번이 사람 빈정을 상하게 했어요. 요즘에 하다못해 과일이나 과자들도 사다 놓는 사람은 저뿐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거의 매일 혼자 다 먹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또 사다 놔야 하는데 그게 반복되니 왜 나만 자꾸 생활비를 써야 하나 사람이 유치해지는 거 있죠. 하지만 신혼이었고 처음 몇 달은 그냥 제가 알아서 부담하며 지냈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화장지, 샴푸,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생활비 얘기를 하면 나는 집에 오면 잠만 자잖아. 나 혼자 살 때도 생활비라고 따로 나가는 것도 없었어. 라고 말해 제 뜻을 헤아려 주지 않았는데 유치한 건 알지만 말을 해야겠어서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자기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잠만 자? 하다못해 화장실 가면 휴지 쓰고 머리 감을 때 샴푸 쓰잖아. 조금 전에 마신 맥주도 그래. 그건 뭐 어디 우물에서 퍼오니? 에이, 애처럼 치사하게 뭘 그런 것까지 따져.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럼 밖에서 우리 외식할 때 내가 돈 내는 건 당연해? 자기는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같이 쓰는 거고. 그리고 외식할 때도 그래. 꼭 자기만 돈 내는 건 아니잖아. 나도 가끔 내고 그러는데 그걸 그럼 일일이 따져?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활비를 똑같이 내놓고 그 돈에서 쓰자. 외식이든 배달이든 그것도 생활비를 쓰면 문제 없잖아. 자기야, 나는 진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막말로 자기가 안 버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먹고 쓰는 게 아까워?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는데? 누가 들으면 나는 돈도 안 주고 자기가 산 것만 축내는 인간 같잖아. 축낸다고는 하지 않았어. 다만 돈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쓰고 얼마를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자고. 아니, 그런 계획은 꼭 돈으로 세워야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내 돈까지 다 관리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 누가 그렇대? 나는 자기가 살림할 수 있으면 자기한테 생활비 줄 수 있어. 꼭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했잖아. 콕 집어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아무튼 나는 싫어. 나는 내가 돈 버는데 왜 자기한테 내 돈을 다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내 주변에 월급 갖다 주고 용돈 받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각자가 알아서 돈 관리하고 필요하면 네 거 내 거 없이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고 답답한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베풀고 살자는 말이 따지고 보면 네 거 내 거 없이 쓰자는 소리랑 같은 말인데 이럴 거면 그냥 각자 살지 뭐하러 결혼을 해서 사람을 치사한 사람으로 만드나. 오히려 속에서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장을 볼 땐 제 것만 사게 되었고 먹을 것도 그날 제가 먹을 것만 소량 사서 그날 다 먹어 남편 몫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러자 남편이 나중엔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사서 오더군요. 그때 사온 것들을 보면 제 것은 없었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제가 더 약이 오르더군요. 그러고 결혼하고 한 달이 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자기가 관리비 20만 원을 냈다며 저더러 남은 도시가스랑 인터넷 요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남편은 저희 공동 생활비 중에 관리비 20만 원만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에게 미룬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관리비도 이미 자동 이체가 되어 있어 자기가 냈지 지루로 나오는 거였으면 모른 척하고 지냈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혼자 살 때도 자기가 내던 걸 왜 저랑 같이 산다고 저에게 미루는 건지 사소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결혼을 했지 집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굳이 둘이 살면서 이 돈을 다 제가 부담할 거였으면 그냥 혼자 살지 제가 왜 그 집에 살아야 할까요? 그러다 문득 내가 못 만들어 와 살고 있으니 이 남자가 나머지는 저더러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 제가 아이라도 가져서 돈을 못 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짜증이 났는데요. 저런 성격이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할 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살짝 물어도 봤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돈 빼곤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 인간이랑 살면서 생활비랑 아이 양육비를 혼자 다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건 이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한테 우리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술상을 차렸어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침대 쓰는 룸메이트일 뿐
우리는 미래를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까진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면 좀 더 체계적으로 돈 관리도 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아? 우리 아이는 안 가질 거야? 아이? 그야 생기면 좋지. 그리고 그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이 하나 키우는데 지금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지금처럼은 못 벌 텐데 그때도 나더러 공과금이랑 생활비 쓰라고 하려고? 난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아직도 생활비 얘기야? 자기는 왜 그렇게 내 돈에 집착해? 막말로 지금이 편하지 않아? 적당히 각자 쓰고 각자 모으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이사 걱정이 있어 뭐가 있어. 아이 낳으면 부모니까 자기랑 내가 반반씩 양육비 부담하면 되지. 뭐? 나는 수입이 줄고 아이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할 텐데 그때도 나더러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너무한다고? 뭐가 너무해. 자기가 아이 육아하는 만큼 나도 밖에서 일할 건데. 나는 가사노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는 것도 자기가 존중해야 한다고 봐. 그럼 뭐 나는 밖에서 일하고 자기랑 똑같이 육아도 해? 아니 내 말은 각자 돈 관리하면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야. 내가 육아하느라 돈을 벌 수 없는데 양육비까지 반을 내야 한다면 나는 어쩌라고. 그럼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게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자고. 우리가 지금 룸메이트랑 뭐가 달라? 다르지. 나는 그냥 각자 수입에 대해 터치하지 말자는 것뿐인데. 아이 문제도 그래. 그때 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될 일을 왜 벌써부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자기야, 나도 결혼을 안 했다면 이런 고민 안 했지. 우리가 매일 저녁을 집에 와서 해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냉장고에 계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나는 이런 비용을 똑같이 생활비를 내놓고 쓰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자기더러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 살림을 하는데 곤란하다고. 지금처럼 치사하게 내 것만 사서 쓰는 것도 솔직히 싫어. 나는 장 봐서 음식도 만들어 자기랑 맛있게 먹고 싶단 말이야. 다른 집들도 이렇게 하는 집이 없어. 저는 신혼 초부터 이런 걸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싫다며 남편한테 호소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더니 그럼 자기가 매월 50만 원씩 주면 되겠냐고 했고 저는 솔직히 그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남편이 50만 원, 제가 50만 원 해서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해볼 생각이었는데요. 다음 날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체크카드 한 장을 줬어요. 여기 체크카드에 내가 매월 50만 원씩 넣어놓을게. 생활비 명목이는 만큼 이 계좌에 관리비도 나가게 자동이체 걸어놨고 자기가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 어? 그럼 관리비 20만 원 빼면 30만 원으로 생활을 하라고? 왜? 반반씩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내면 되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남편이 주는 카드를 황당하게 받았고 그 뒤로 체크카드를 긁으면 남편한테 결제 문자가 갔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왜 그걸 샀는지 꼬박꼬박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는 자기 돈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며 저에게 50만 원, 아니 30만 원에 대한 가계부를 써서 자기한테 검사를 받으라고까지 했는데 그땐 진짜 머리 끝까지 열불이 치솟았어요. 30만 원도 아니고 꼴랑 30만 원을 가계부를 써서 검사를 받으라니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안 쓰고 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체크카드를 안 썼어요. 그러자 자기 카드를 왜 안 쓰냐고 실실 웃으며 물어보는데 그냥 그 체크카드 그 웃는 얼굴에 던져버렸네요. 자기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 카드 쓰겠냐? 어차피 문자도 다 가는데 그걸 또 가계부를 써서 검사까지 받으라고? 됐어, 안 쓰고 말지.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남의 돈을 쓰면서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남의 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그럼 나는 돈만 주고 그 돈이 자기 유흥비로 쓰였는지 꾸미비에 쓰였는지 모르고 있으라고? 지난번에 자기 빵집에서 카드 긁었는데 집에 빵 없던 적도 있었잖아. 난 그 빵 구경도 못했는데? 진짜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나요? 저는 내가 연애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 남자가 맞나 소름이 끼쳤어요. 게다가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부 저에게 맞추던 인간이었는데 결혼하고 이딴 식으로 쪼잔하게 굴다니 완전 속은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남들은 한참 깨복고 행복할 줄 아는 신혼이었는데 저는 진심 결혼이 후회스러웠어요. 괜히 이 인간이 내가 정말 자기 집에 못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고 점점 더 룸메이트처럼 너는 너 나는 나 하며 생활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자기 돈을 모두 뺏고 싶어 심통이 났다고 생각하는 눈치라 더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많진 않아도 남편 돈이 없다고 죽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저 결혼했으니 생활비는 얼마 쓰고 적금이나 재테크는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서 같이 살림을 꾸려가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이 저를 아주 속물처럼 보는 것 같아 나중엔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게 아닌 각자 주장을 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노인이 될 때까지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애석하게도 혼인신고를 결혼식하고 바로 해버린 저였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었죠. 네, 이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경솔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게 되었는데 원래 그렇게 생긴 인간인 걸 제가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게다가 저는 남편이 살던 집에 몸만 들어왔으니 그냥 저 한 몸 훌훌 털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포기하니 싸울 일도 없었고 남편은 이제 협의점을 찾았다는 듯 홀가분해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제가 던진 체크카드도 다시 챙겨갔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 저는 여기저기 이혼에 관해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있었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서류까지 받아와 작성했는데요. 다 작성한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고 제 짐만 싸서 친정으로 가니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진짜 이혼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일단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죠. 그리고 늦은 퇴근하고 이혼 서류를 받는지 남편에게 다 늦은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네요. 더 이상 화낼 것도 없이 제 의사만 밝히니 남편이 더 안달이 났는데 자기가 돈 안 줘서 이혼하자는 거냐며 그럼 예전처럼 다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화를 낼 뻔했는데 그걸 꾹 참고 나는 그냥 이젠 네가 싫다고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했네요. 자기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결혼식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그게 왜 중요해?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신혼인데 우리는 거의 같은 문제로 매일 싸웠잖아. 당신은 내가 당신 돈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생각하지. 난 그냥 우리가 부부고 가족이니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버는 돈 같이 관리하자는 거였어. 그리고 생활비도 그래. 아무리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도 정말 한 끼도 안 먹어? 집에 쌀은 있어야지. 그리고 주말이면 당신 라면 찾잖아. 그럼 그 라면은 어디서 나?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리려면 쓰레기 봉투도 사야 해. 혼자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생활비... 그러니까 관리비 20만 원 내면 땡이라고 생각했지? 처음 몇 달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 그래서 내가 체크카드 줬잖아. 체크카드? 그래, 말 잘했다. 그 온전한 50만 원도 아니고 그 관리비 뺀 30만 원 당신한테 보고하라고 그렇게 쓰라고 준 체크카드 당신 같으면 쓰겠니? 당신은 내가 사두던 맥주며 과자며 보고하고 먹었어? 됐고 나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해. 자기야, 이혼이라니.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 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 내가 지금 데리러 갈까? 오기만 해. 그리고 당신 오면 온전히 못 나가. 내가 벌써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했거든. 우리 아빠는 무슨 그런 쪼잔한 놈이 다 있냐고 화가 잔뜩 났는데 용기 있으면 와봐. 남편은 제가 정말로 자기랑 이혼할 것 같으니 그제야 쫄아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사람이 좋게 얘기할 때 좀 들어줄 것이지. 이제 와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니 저는 더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젠 오만정이 떨어져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한다고 짐 싸서 집에 오니 황당해 하시면서도 제 얘기를 듣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 저라면 뭐든 다 맞춰주고 베풀어주던 사위가 결혼 후엔 돈 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것에 배신감까지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며 다행이라고까지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도 알렸겠다. 이혼하고 얼른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나다.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너는 뭘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자고 그러니? 걔가 워낙 혼자 오래 살아서 그래. 그냥 네가 원하는 액수 얘기해서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고 그냥 살아라. 들어보니 별것도 없던데 너는 왜 그렇게 애를 키우니? 어머니, 저는요 결혼 후에도 따로국밥처럼 네 거 내 거 따지는 사람이랑은 미래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저도 똑같이 벌고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제가 아이를 가져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아이가 없어도 제가 어떤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 남편이 저러면 저는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부부라는 게 서로 보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원래 남자들이 그렇다. 특히 자기 혼자 오래 살았으니 우리 아들은 더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이제 너한테 맞춘다고 하니 그냥 한 번만 넘어가라. 원래 결혼이라는 게 사내만이 하면서 지지고 볶고 백년해로 하는 거야. 글쎄요. 저는 이왕이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게 백년해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죄송해요. 너도 참.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또 어딨니? 집도 있고 너 혼수할 것도 없다고 몸만 오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들어와 사는데 그까지 생활비는 네가 내도 되는 것 아니니? 몸만 들어왔을 때는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라면 아예 생활비는 내가 낸다고 생각하고 살았겠다. 아니 왜 싸울 일도 아닌 걸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 너는 남들 앞에 창피하지도 않니? 네, 창피해요. 저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두는데 어떻게 안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아마 지금 사연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며느리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엔 저도 그 엄마의 그 아들 같아서 그냥 속의말을 다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 말을 들어주실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이제 와서 제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준들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또다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로 서류 작성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하겠다고 보냈는데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넙죽 엎드려서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빌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방해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젠 자기가 싫다고 하면 다 안 하고 자기가 하자고 하면 다 할게. 나는 자기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알잖아, 내가 자기 많이 사랑하는 거. 그냥 내 통장 다 갖고 나는 50만 원만 용돈 줘. 아니,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면 30만 줘도 돼. 앞으로는 자기 어디에 돈을 쓰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이러지 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어디가 우리 집인데? 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거긴 당신 집이지. 당신 어머니도 그러시더라. 몸만 들어갔으면 고마운 줄 알라고. 근데 나 하나도 안 고마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혼수해 간다고. 근데 당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더러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라고? 내가 왜? 그래, 내 딸이 왜 그래야 하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자네를 이해 못하겠네. 그렇게 내 딸 주면 잘하겠다고 사탕 발림하더니 이게 잘해주는 건가? 장모님,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왜 몰라? 내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자네가 들을 생각이 없었겠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안 그럴게요. 자기야,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달라질 수 있어. 이미 늦었다니까. 오만 정이 떨어져서 살기 싫은데 기회를 줘서 뭐해? 그러게 내가 얘기할 때 좀 알아먹지 그랬니? 왜 이제 와서 그래? 나는 마음 정했고 최대한 좋게 심플하게 정리하자.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대. 아이도 없으니 각자 자기 거 챙겨서 헤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다시 예전처럼 너는 너, 나는 나로 돌아가자고.
자기야. 남편은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저를 붙들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포기하라며 우리 딸을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는데요. 그 뒤로 참 끈질기게 그 사람이 찾아와 설득하고 애원하더군요.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자기가 또 그러면 그때는 바로 이혼해준다고요.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싫은 점이 눈에 들어오니 그 인간이 싫은 점만 계속 보였고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돈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내 딸도 그렇지만 우리도 너를 믿지 못한다고 하니 남편이 끝내 지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결혼한 지 딱 10개월이 되었을 때인데 징글징글했죠. 제가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나온 게 6개월인데 그 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혼 도장을 찍었으니 그 4개월이 얼마나 길었겠냐고요. 그리고 이혼 결정이 나던 날 저는 흡사 독립군이 해방을 맞이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더군요. 혼자가 되었다는 기쁨이 뭔가 지옥을 탈출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일과 제 자신에 집중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정말 일도 술술 풀렸어요. 그 덕에 승진도 하고 부모님 지원을 조금 받긴 했지만 회사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 혼자 살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시집을 간 거라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결혼하면서 아, 나는 혼자 살아보지도 못하고 들이대는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혼자가 되어 그 바람을 이루니 인생이라는 건 정말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급적이면 야근은 하지 않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제가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주말이면 관심 있던 어쿠스틱 기타도 배우며 지내다 보니 뭔가 제 인생이 풍성해지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매일 느끼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운 좋게도 제가 사는 동네에 지하철이 연장된다는 소식에 제가 산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혼자 산 지 3년 만에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대출을 더 받긴 했지만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아,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살짝 그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온 아파트는 저에게 좀 특별한 곳이 되었는데 여기서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만나 현재 5개월째 예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하다 만난 사이인데요.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다 말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해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나이가 둘 다 있는 만큼 주변에서는 재혼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에 반면 저랑 헤어진 그 남자는 갑자기 일이 꼬였는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랑 헤어지고 주식에 손을 댄 모양이었어요. 돈이라도 왕창 벌어보자는 심상이었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조금 놀라기도 했었죠. 제가 아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제 자기는 돈이라도 많아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며 그렇게 한탕을 노렸다고 했는데 그 한탕이 거꾸로 쪽박이 되어 빚만 눈덩이가 되었나 봐요. 살던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날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처다 보니 회사 배려로 남편과 일은 하지 않아도 됐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싫든 좋든 그 인간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도 하고 30평대 아파트도 사서 잘 산다는 말을 그 인간도 들었겠죠. 제가 뭐 배 아프라고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인간이 그래서 더 판단력을 잃고 돈에 집착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도 젊은 여자 만나 새 출발해서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었겠죠. 뭐 저는 솔직히 잘 살든 못 살든 관심도 없는데 이번 일로 빠른 이혼을 선택한 건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괜히 미련 갖고 질질 시간을 끌거나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또 기회를 줬다면 제가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괜찮다며 제 이혼에 찬성해 주어 죄송한 마음도 덜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남자를 잘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연애할 때 모습과 결혼한 후의 모습이 왜 달라지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게 진짜였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남자친구에 대해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결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나저나 그 인간도 연애할 때는 참 사람이 배포도 있고 쓸 때는 돈도 시원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잘